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입니다. 얼렁얼렁 들어오세요. 오늘 지금 일찍 오셔가지고 계속 자리를 지켜주시는 리더님들도 계시고, 지금 오늘 굉장히 반가운 분들을 만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담소 나누시는 모습들도 보이고 해서 참 오늘 되게 정겨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리더님들께 만나니까 참 오늘 그 아름다운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기쁨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정들이 내 삶을, 지금 현재 내 삶을 좌우를 한대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더라고요. 어떤 집단이 딱 있었는데 그 집단한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집이랑 5억짜리 집이 있는데 원하는 집을 고르기만 하면 그 집을 주겠습니다라고 그 실험을 했대요. 우리 리더님들 10억짜리, 5억짜리 모두 다 10억. 그죠? 10억. 10억짜리, 10억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질문이 단 그 10억짜리 집은 주변에 100억짜리 집들이 다 둘러싸여 있는데 가운데 알박기로 10억짜리 집이 있는 거고 5억짜리 집은 주변에 다 1억짜리 집들이 있는데 가운데 정가운데 5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을 선택하실 건가요? 우리 리더님도 어떤 집을 선택하실 거예요? 갑자기 이 침묵.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10억짜리를 선택해가지고 팔아서 5억짜리 두 개를 사겠습니다. 이러는데 선택하신 곳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첫 번째 10억을 선택했던 분들이 5억짜리 두 번째 질문을 듣고 나서 5억짜리로 바꿨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나의 감정들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사실 이제 우리가 전 세계를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어렵게 뭐 전쟁 중인 나라도 있고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사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10초에 한 명씩 아이들 굶어 죽어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분들은 우리를 보면 우리는 사실 하루에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우리가 정말 풍요롭고 좋은 건데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좀 가난한 나라에서는 좀 자유함도 있고 만족감이 더 높대요.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왜 내 아이폰은 최신형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런 감정들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감정에 따라서 굉장히 그 행복 지수가 달라지는데요. 이 감정을 되게 좋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몸을 움직이는 거래요. 내 자세를. 왜냐하면 몸하고 마음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어.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의기소침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나? 우울한가 봐. 속상한 일이 있는가 봐. 하면서 그 몸을 보고도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몸의 자세만 살짝 바꾼다고 해도 호르몬 변화가 진짜로 일어난대요. 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팔을 쩍쩍쩍 펼치면서 큰 동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 되게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또 날씨도 추워지니까 더 움츠러지고 이러는데 우리 리더님들이 내가 조금 움츠러지는 것 같으면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마음이 조금 내려갈 때 몸을 움직여 보는 걸 해보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 제가 아주 중요한 이 정보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되게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우리 이 리더님을 줌상에서 이렇게 만났었는데 줌에서 우리 리더님이 우리 소비자들 후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에게 정말 깨알 팁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우리 이 리더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진정성 있으시고 따뜻하시다. 목소리 자체에 따뜻함이 딱 들어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리더님께서 우리 이스프링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너무 좋은 게요. 우리 리더님이 환경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셨던 분이시래요. 저는 이렇게 이 전문가분들이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또 우리 제품을 전하실 때 더 힘이 있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좋은 정보와 또 좋은 에너지를 저에게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큐 사파이어 우리 유영심 리더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읍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영심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네, 저는 사업한 지는 지금 이제 6년 차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형제 엄마이고요. 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환경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 대학교도 그러고 대학원도 다 환경 쪽으로 졸업하다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천직이 환경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수질 기사를 먼저 따고 대기 기사를 따고 토양 기사를 따고 해양 기사를 따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수질 측정 분석사를 딱 따는 순간 제가 퇴사를 했어요. 참 어떻게 인생이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모든 자격증을 너무나 따고 싶어서 땄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메이에서 평생 직장을 얻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아메이의 이 이스프링에 대한 그 감동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스프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물이라고 생각되면 너무 흔한 거라서 사람들이 간과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물이 처음에는 우리 몸속에 탁 들어오는 순간 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가수분해가 되면서 이 소화액의 99%를 차지하거든요. 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흡수. 우리 몸속에서 장에서 흡수를 도와주고 또 소장에서의 흡수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배설할 때는 우리 대장에서 모든 영양에서 물기를 짜내잖아요. 그 안에서도 물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운반하는 데는 우리가 산소를 운반해요. 그래서 우리 정수기에서 산소가 녹아있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 말이 용존산소예요. 그 용존산소가 저희 이스프링에 많기 때문에 좋은 물의 조건 중에 하나가 되죠. 그리고 우리 신체에서 면역에 관련된 항상성 유지 있죠. 이 면역에 관련된 이 항상성 유지를 하는 데는 물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신체의 모든 유지 기능에 물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미네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요즘에 모든 정수기에서 타사도 마찬가지로 미네랄이 없는 정수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정수기에서 미네랄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유해 물질을 가장 잘 걸러내는 정수기가 어떤 건지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미네랄의 구성 성분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칼슘, 마그네슘을 가장 많이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게 할 게 셀레늄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요즘에 저희 나라도 셀레늄이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셀레늄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물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좋은 영양소를 지키는 거죠. 특히 면역에 관련된 아연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성분들이 얼마나 잘 필터링이 되고 유해 물질은 차단이 되고 이 기준이 가장 좋은 정수기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수돗물 혹시 드시는 분이 있으세요? 주변의 고객분 중에서 혹시 수돗물 드시는 분은 없죠? 그만큼 매체를 통해서 수돗물이 얼마나 많이 오염되었는지 많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염소를 잘 거르는 정수기가 최고라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신간 그 배관으로 많이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녀석이죠. 비스페놀 A 많이 들어보셨죠? 과자 봉지에도 그러고 또 이 역할이 환경 호르몬이에요. 내분비 교란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보가 아직 뚜렷하게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 할 일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이라는 게 처음부터 좋은 물을 차곡차곡 내 몸에 채워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이 책 보셨나요? 3층에도 있죠. 네, 많이 보셨죠?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NSF라는 이 기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일반 사람들은 이 책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냥 형편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수기를 전달하러 갈 때는 소비자에게
한 번에 많은 정보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번은 우리 거 인증이 제대로 된 인증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들고 가죠. 그리고 NSF라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설명을 해드리게 돼요. 그러면 NSF 인증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 기관은 제3 독립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 속하지도 않고 또 자료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수기 협동조합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정수기 협동조합 혹시 아세요? 정수기를 만들면 각 회사에서 협동조합에 인증을 딱 받아요. 도장을. 근데 그 기관은 연구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인증만 해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각 회사의 자체 연구소에서 낸 그 결과값을 도장을 찍어주는 기관이에요. 하지만 이 NSF 인증기관은 달라요. 이 기관은 먼저 제품을 딱 갖다 주면 먼저 그 모든 전체에 대한 재질에 대한 안정성을 해요. 이 제품이 물에 어떠한 영향을 있는지 재질의 안정성을 하고요. 두 번째로 또 집집마다 수압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수압에 대해서 실험을 해요. 각 집마다. 그래서 각 경우의 수를 놓는 거죠. NSF 인증 기관에서는요. 그러면 그 수압을 테스트를 한 다음에 누수가 없구나. 이걸 또 판정을 하고요. 각 기관에서 또 데이터를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NSF 인증 받은 곳이 있거든요. 기업체가요. 그러면 딱 데이터를 그곳에 딱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그 NSF라는 기관에서도 똑같은 실험을 해요. 그래서 두 데이터가 결과가 일치하면 인증을 딱 주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죠. 그래서 이 NSF 인증이라는 받은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기업에서 광고로 사람들을 많이 속았어요. 제가 이 데이터는 한 2, 3년 전의 데이터거든요. 근데 왜 가지고 왔냐면요.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을 현혹시켰어요. 보시게 되면 이 실험 있잖아요. 이 실험은 1시간 안에 금방 끝내는 실험이에요. 이거는 실험을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에 딱 돌리면 이 결과값은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가운을 입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신뢰가 됐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코땡땡 거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런 광고 안 해요. 왜냐하면 이 광고가 너무나 빨리 막을 내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이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계속 댓글을 했거든요. 저도 했거든요. 이런 데이터로 사람을 현혹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저도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달 반 만에 막을 내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다음부터는 대기업이 이런 데이터로는 장난을 치지 않아요. 그 대신에 화려한 장면으로 그래요. 디자인으로 제품을 광고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너무 적고 지금도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예뻐야 한다예요. 기준이. 그리고 작아야 한다. 우리 집이 작기 때문에 작아야 한다는 기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니네 것만 좋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얘를 들고 다닙니다. 네. 이 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걸 무엇을 말하냐면요. 혹시 통풍이 안 좋으신 분들 물로도 치료가 가능하대요. 약을 드시면서도. 그리고 관절염이 안 좋으신 분들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 책에는 올바른 의학 정보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초가 뭐냐면요. 물이에요. 이 물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많은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간접적으로 말하다 하더라도 지식이 아니라 감정을 섞어서 요즘에는 저희 정수기를 알리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도 많고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하나씩 들고 다니면 가장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 거 이 내용을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거는 저는 실무적인 걸 많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네. 여기가 저희 시댁입니다. 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작년인가요? 네, 작년 설에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배관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돗물에.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앞에 배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동네 앞에. 그래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터지는 원인을 했더니 저희 쪽만 터진 게 아니라 다른 시내권도 터졌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래간만에 사람들이 설날 때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갑자기 배관이 범람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배관이 많이 이음새가 노후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수가 되기 때문에 다시 공사를 시작한 거죠. 그 바쁜 물도 가장 많이 쓰는 설날에요. 그랬더니 4시간에 한 번씩 물을 틀어주셨거든요. 근데 어떤 물이 나오냐면요. 이게 보이시면 저 너무 놀래가지고 녹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녹물을 1시간째 틀었는데도 이 녹물이 그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거 정수기로 모든 설거지며 저희 먹는 물까지 다 저희 정수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필터가 3개월이나 빨리 예, 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필터를 여는 순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 교체하는데 그 겉모습이 그냥 흙덩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저희 부직포 맨 바깥에 있는 부직포가 흑색이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만약에 저희는 정수기가 있기 때문에 씻는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해결했지만 그 동네에는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그냥 중금속을 드신 거예요. 설날이기 때문에 요리를 해야 했었고 설날이기 때문에 그릇을 씻어야 했죠. 그러면 그릇 기벽에 뭐가 붙어 있었겠어요? 중금속이 붙었었잖아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칭찬하셨나 몰라요. 이 좋은 거 설치해줘서 고맙다고. 저 요즘 칭찬받는 며느리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집에 아메이 제품을 하나씩 들고 갈 때마다 제가 칭찬을 받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 제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들한테 너희 집 얼마나 좋으니? 라고 물 상태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좋아 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실감하게 만드는 건요. 우리 싱크대 앞에 이 녀석을 설치하시면 돼요. 이 녀석을 설치하면 그분들이 먼저 알아요. 그리고 씻는데 샤워기에 설치하게 되면 아 우리 집의 물 상태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알고 문의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꼭 고객분 집에는 이걸 설치하라고 저는 많이 권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수기 설명할 때 너무 필요한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고객분 중에서 앞에 녹조가 많아요. 저수지가 주변에 많거든요. 근데 녹조가 그렇게 유난히 많이 끼었더라고요. 근데 희한하죠. 배관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건데 집집마다 다 필터의 색깔이 틀리는데요. 이분 집은 유난히 녹조가 거의 녹색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이 녹조를 띤 필터가 갈 때마다 매해마다 점점 색이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분들 놀라시더라고요. 처음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계속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녹색으로 진해지고 있지?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주변 환경의 노출에 따라서 이 필터 색깔도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품의 인증 중에서 가장 탁월한 건 473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가장 흔하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환경 호르몬은 혹시 주변에서 종이컵 안 쓰시나요? 혹시 요리하실 때 프라이팬 안 씻으시나요? 등산복 없으신 분 있나요? 나 등산복 없어 하지만 지금 있는 옷 중에서 코팅된 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늬, 글자, 이 간단한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 우레탄의 성질을 띈 것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아웃도어의 의류에 있는 이런 성분들이에요. 이 과부라한 물이죠. 이런 성분들이 우리가 빨래를 빨게 되거나 아니면 프라이팬을 씻을 때 다 하수로 빠지면서 그게 다 오염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바로 환경 오염 중에 하나인데요.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얘는 걸러질까요? 여러분 걸러질 것 같아요? 저는 얘가 무섭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얘는 끓여도 잔류해요. 무서운 녀석이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정수기를 사용해야만 얘를 걸을 수 있는지. 예전에 대구에서 한창 문제가 되었을 때 완전히 생수 난동이 있었잖아요. 마트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단 몇 달째 딱 그 현상만 보이고 그 다음부터 또 잠잠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아메에서는 이 473을 받고 있었거든요. 인증을. 그러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환경 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 제품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거 제품을 이렇게 딱 분해를 하게 되면 이 부직포를 벗으면 이렇게 활성탄이 나와요. 하지만 이 활성탄을 만져보신 분이 있으시죠? 혹시 가루를 만져봤을 때 얘가 희한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얘를 만져봤어요. 손에 잘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어요. 그 정도로 코팅이 잘 됐어. 그리고 미세야. 우리가 자갈을 시멘트로 굳게 하는 거하고 우리가 진흙을 굳게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빠르다고 쉽다고 생각하세요? 자갈. 이 알맹이가 큰 것들을 압축하는 기술이 더 굳게 하는 게 더 쉬워요. 하지만 작은 것들, 미세하다는 것을 우리가 비표면적이 넓다고 표현하거든요. 이 비표면적이 넓은 것들을 압축하는 기술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깨지기 때문에. 근데 아메에서는 이게 특허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활성탄 사람들이 처음에는 물을 틀면 깜짝 놀래요. 왜 놀라죠? 물이 한 번씩 바꿔드렸잖아요. 새카만 물 나오잖아요. 근데 5분 정도 틀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처음에는 얘네들이 비표면적이 이 조그마한 이 활성탄 각각의 개별 알갱이들이 다 뽕뽕 뚫려져 있어요. 하지만 얘가 물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미세 거품들이 생겨요. 이 각각에 대해 물이 들어가면서 이 활성탄에 각각 들어가면서 미세 거품들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5분 동안 치치치치치 이 소리가 들릴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이 물이 들어갈 때 이렇게 소리 나는 경우 흔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많이 압축이 되어 있으면 칙칙칙칙 이 소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 물을 틀면 미세 거품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걱정해요. 우리 정수기 물 왜 이렇게 거품이 많아요? 그래요. 이거 좋은 거야. 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용존산소야 이게. 원래 용존산소라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지가 않는데 물을 틀었을 때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는 처음만 이렇게 볼 수 있어. 얼마나 귀한 물이냐. 그리고 얼마나 압축 정도가 잘 됐으면 5분 정도 있다가는 맑은 물이 나오지 않냐. 이걸 설명해 주잖아요. 다들 감탄해요. 그리고 다른 집에 한번 소문 좀 내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UV 램프. 이렇게 큰 UV 램프 갖고 있는데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UV 램프가 저희 여기 안에 스테인리스거든요. 맨 마지막에 물이 여기로 찬 다음에 이 UV 램프를 통해서 미생물을 사멸시키고 비활성화 시킨 다음에 여기 물이 저희 그릇에 담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활성탄에서 140여 가지가 필터링 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미생물에 대한 유형까지도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우리가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안전하게 되어 있죠. 우리 UV 램프를 보면 사람들이 웃어요. 진짜냐고요. 제가 저희 그 환경 전공한 저희 동창한테 이 데이터를 줬더니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99.99%가 얻기가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저희가 실험을 10명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99.99%가 나오게 실험을 하는 사람이 2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정교해요. 근데 이런 데이터, 이런 99.99라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하다는 거죠. 이게 실험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거의 다 거른 거 똑같은 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거냐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탄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책자에 기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검수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정확도를.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고요. 이 유브램프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른 데하고 다 똑같지 않냐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자외선 파장의 범위가 있어요. 하지만 미생물들을 가장 비활성화시키고 사멸시키기가 좋은 것이 이 254 나노미터예요. 그래서 이 나노미터에 대한 파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고요. 혹시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고객분들이 사는 집 중에서 30년 이상 넘은 집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색깔이 혹시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저희 고객들 보니까 30년, 35년 이렇게 된 아파트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오래된 집이라서 펌프를 그 아파트에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물이 쫄쫄쫄쫄 나와요. 하지만 이 펌프를 15층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물이 쫄쫄쫄쫄 나오니까 펌프를 교체해달라고 했어요. 펌프를 교체했더니 4층에 사신 고객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필터가 이렇게나 색깔이 변해버리고 시간도 짧아지고
필터를 갈았더니 이런 녹물 같은 흔적들이, 이런 중금속의 흔적들이 보인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거 써도 될까요? 라고 문의가 왔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는 수압이 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기벽에, 배관의 기벽에 붙어있던 것들이 갑자기 수압이 높아지니까 물이 콸콸콸 나오면서 기벽에 있는 것들이 랄랄라 하면서 그 중금속들이 다 떨어져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런 흔적들, 이렇게 흔적 남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굉장한 많은 그 중금속들이 배관을 통해서 수돗물로 나왔다는 거죠. 이걸로 어린애들은 씻기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양치도 하면 안 되죠. 그릇도 맨 마지막에는 정수기로 흔들어가지고 말려야 돼요.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사명감 가지고 하는 일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 사연은 저희 고객분 중에 충전소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이 고객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계속 길러다 드시는 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분이 의심도 많아요. 원래 사업가들이 좀 의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 거 믿지 못하겠다고 아내가 코땡땡에 전화를 했더니 상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해주겠다겠대요. 그래서 정수기는 설치해야겠고 언제까지 내가 물을 뜨러 다닐 수도 없고 애는 어리고 해서 저를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것도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코땡땡에서도 안 해주는데 니네가 어떻게 하겠냐, 아메이에서. 그래서 가설치를 했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 물을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분한테 이 프리필터를 사용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거 정수기도 왜 코땡땡에서 이걸 설치를 안 해준다고 했냐면요. 그 지하수는 광물이 많아요. 그러면 기기적인 손상을 일으켜요. 스케일이라는 부식을 일으키면서 고장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 해요. 잘못 블로그에 올라가면 소문이 휩싸이거든요.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상수도 기준이에요. 근데 이분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필터를 하나 장착을 했죠. 그래서 고객센터 문의해 보니까 뭐 저한테 뜬 거,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자료거든요. 좀 의아해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근데 제가 부탁을 했죠. 기사님한테도 상의를 하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기사님이 설치를 하신다면서도 우리 거 쓰는 동안에는 여러 번 교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진짜더라고요. 여기 몇 달만 사용하면 이 색깔이 노랗게 변해요. 네. 그 정도로 특히 시골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희 리더님들 집인데요. 시댁이래요. 근데 이 시댁에 이 색깔 있죠. 이 집도 꼭 프리필터 사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거든요. 저희 아메이 정수기도. 그 정도로 앞에 이렇게 데이터가 안 좋은, 그림으로 봐도 데이터가 안 좋은 집들은 다 프리필터를 장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저희 거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제가 하수처리장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맡겨요. 왜냐하면 여기 연구소에서 검사한 게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결과값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가라 이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화기차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하수야. 이게 지하수에 대한 결과값이고요. 이게 저희 거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 뒷면도 있어요. 각각 두 장씩인데요. 지하수 46개 항목해서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요거 30만 원, 요거 30만 원. 또 제가 물을 직접 채수병에다 떠줬지만 이분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갔다 이렇게 의뢰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 60만 원에 이 데이터를 다 확인한 다음에 저희 거를 설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맙다고 상품권도 보내주시고 너무 저한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그 사장님이신데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아메이 정수기에 대해서 거품 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항상 배가 아프다고 했거든요. 배가 아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빠가 떠온 물로, 약수터에서 떠온 물로 채소를 씻진 않았거든요. 근데 애들하고 쌈을 먹을 때 쌈에 얼마나 많은 대장균이 묻어 있었겠어요. 이게 딸내미가 계속 배앓이를 했던 거죠. 왜 배앓이를 하는 이유조차 몰랐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고는 아셨어요. 네. 근데 저희 거 적합 나왔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하구나 이 정수기.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 중에서 좀 까칠하신 선생님들이 좀 많았어요, 저한테는. 예, 그래서 그 선생님들 중에서 좀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자꾸 나 집에 있는 시간이 없어서 물량도 조금 먹는데 이 정수기 못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든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수기 필터를 띄워가지고 기사님한테 이분이 수도꼭지 몇 번 틀었는지 몇 리터 썼는지 다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과값을 딱 냈어요. 근데 기사님이 저한테 의아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활성탄이 좀 꽉 찬 느낌이 든다고 그런 표현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그 선생님 댁으로 가가지고 화장지로 분명히 눈에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화장지로 닦아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이 기름진 이 중금속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유기물들이 뭉쳐가지고 흐물흐물한 알갱이 같은 것들이 많이 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안에는 괜찮아요. 알갱이도 그렇게 유기물도 많지 않았고. 근데 한 번도 기벽을 먼저 제가 닦아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키친타올로 기벽을 닦는데 이 흔적을 보고 제가 장담했잖아요. 활성탄이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다음부터는 저한테 저희 거 정수기에 대해서 못 쓰겠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본인이 덜 써도 최대한 세수라도 하겠다고 하시면서 계속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눈으로 보여주면 이게 더 확신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제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이 삼형제 중에서 계속 애들이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분유를 타서 먹였어요. 근데 정수기를 제가 둘째까지 낳았을 때도 사용 못했어요. 왜냐하면 웅땡 코땡 다 이게 웅진이랑 또 다른 데도 많은 회사에 제가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했는데도 저한테 올바른 데이터를 주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시험 성적서를 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곳도 고객센터에서 홈페이지를 참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홈페이지에 혹시 이런 데이터 나온 거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소로 연결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LG 창원연구소에 연구원의 컴퓨터예요. 이게 연결을 받았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 140여 가지잖아요. 여기 항목들에 있는 것들이 저희 활성탄에서 걸러지는 항목이거든요. 저희는 140여 가지인데 여기 한 40개는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저희 거가 너무나 탁월하고요. 저희 거는 중요한 거는 저희 거 본체는 그대로잖아요. 정수기는. 근데 대기업은 5년 있으면 5년 전에 바꾸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윤 추구. 근데 저희는 항상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필터잖아요. 그 감동이 너무 큰 거죠. 우리는 필터만 바꾸면 돼. 근데 우리는 하나하나 쓸수록 더 저렴해. 이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데이터든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타사 쓰고 있다 하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 들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본인이 쓰고 있는 고객들만 통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한편 통화 통해서 시험 성적서 한번 문자로 보내달라면 요즘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서로 언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만큼 걸러져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분들은 거기서 보내준 데이터를 딱 통해서 우리 거 겨우 이거밖에 안 걸러지네 라고 스스로 말해요. 그래서 예전하고 좀 다른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언쟁하지 않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렇게 했을 때가 정말 사업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마지막 결제하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이거거든요. 나 아메리카 비싸다고 표현하세요. 그러면 저는 꼭 이야기를 해줘요. 렌탈 계약하더라도 최소 3년이고 추구하는 게 5년이거든요. 그러면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 가격으로 초기에 사용하죠. 그리고 우리는 필터를 5년 동안 4회 필터를 교체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총 비용에서 우리는 1리터에 83원이에요. 그걸 꼭 계산해 주세요. 달달이 내는 렌탈 매달 2, 3만 원 내는 거는 적게 생각하시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내는 거는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자료를 꼭 제공을 해 주시고요. 저희 이스프링에서 가장 똑똑이 저희 무선이잖아요.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 무선의 기능이 몇 년 전에도 우리는 먼저 앞서 나갔잖아요. 그리고 안전하다는 거. 요즘에 의외치 않게 요즘에 사고가 많아요. 각 집마다 화재 사고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 거 너무 안전하잖아요. 이 안정성으로 더 자부심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환경 전문가분이 오셔가지고 일러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 신뢰가 가고, 아, 진짜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가 정말 좋다. 좋은 걸 알고 있었지만 진짜 좋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또 우리 리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사명감을 갖고 이 정수기를 전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그 시댁에 있었던 그 설날 그 해프닝이 아니죠. 그 아주 그건 진짜 사건이죠, 사건. 그 사건 속에서 이게 빛을 발하는 우리 그 아미 이스프링을 보면서 아, 정말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또 STP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남성 리더님께서 STP를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사실 지금도 이곳에 거의 대다수가 여성이고 또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또 여성분이시고 또 우리가 강의 들을 때도 대다수가 여성분이시라 저는 이렇게 남성 리더님이 나오실 때마다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 리더님들도 굉장히 탁월하신데 또 우리 남성과 여성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 리더님들이 우리한테 꼭꼭 찝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아주 명쾌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분들, 그 남성 리더님들께서 그러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 오늘 우리 리더님 강의 정말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부푼 마음이 드네요. 자, 우리 리더님들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이아몬드 우리 소남수 리더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남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전 OM은 제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항상 저녁에만 전주 지역도 광주 지역도 저녁에만 많이 사업 설명을 했었는데 오전에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수기 15년째 지금 필터만 교체하고 쓰고 있습니다. 고장 안 나더라고요. 너무 좋고요. 이제 겨울 다 돼가는데 단풍 구경 많이 하셨습니까? 여기 어딜 것 같아요? 내장산, 네. 내장산 단풍 정말 멋지죠. 그래서 사업 열심히 하시느라고 단풍 구경 못 하신 분들한테 눈으로라도 좀 호강 좀 하시라고. 예, 예쁜 단풍, 너무 예쁘죠. 이런 길을 딱 살포시 걸어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호강 다 하셨으죠?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강의를 할 건데요. 저는 이제 강의할 때마다 항상 주제를 전 잡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강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하는 강의 내용일 거고요. 저는 오늘 주제를 이 가상으로 잡았어요. 많이들 들어보시죠? 가상, 버추얼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그래서 이 가상이라는 글자가 지금 시대에 화두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하여튼 어떤 글자 앞에 항상 가상이 많이 붙죠, 그죠? 과연 가상이 뭘까요, 그죠? 시대가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데 이 가상이라는 것,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버린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그런데 이 도대체 가상이 뭔지 잘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가상현실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해요. 자, 가장 처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무엇이었냐면 원래 미국에서 국방의 어떤 한 분야로서 어떤 컴퓨터 간의 연결을 하다가 이게 확대가 돼서 지금의 인터넷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용으로 지금 다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자체도 다 컴퓨터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다 주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한 지 벌써 6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꿨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 컴퓨터와 컴퓨터끼리만 연결을 하던 그러한 세상에서 좀 더 발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 인터넷 기반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많이 발전하냐면요. 가장 먼저 발전한 분야가 의사소통 분야입니다. 옛날에 이거 뭡니까? 동화, 그죠? 아주 오래전에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했을까요? 연기로, 불로, 동화를 통해서 위급상을 알리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전화기가 발명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유선 전화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벽돌 모양의 무선 휴대폰, 무선 휴대폰으로 이제 진화가 되다가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네요, 그죠? 근데 한 이쯤 돼서 인터넷이 전화기가 연결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느렸다 폈다 접었다 폈다 그죠? 이렇게 모든 의사소통을 이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게끔 돼 있죠, 그죠?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얼마나 더 많이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누군가와 내 마음을 전하고자 할 때 손편지 많이 써보셨나요? 손편지? 러브레터 다 써보셨나요? 예. 아주 옛날 얘기 같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는 진짜 손편지 저도 꽤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메신저, 그렇죠? 인터넷 기반으로 이 메신저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편지도, 메신저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정말 많이 쓰고 있죠. 항상 의사소통 다 뭘로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카톡, 그렇죠? 정말 많이 하죠. 전 세계 정말 많은 메신저들이 이렇게 발명이 되고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자, 과거에 선생님과 아이들 간의 의사소통 어떻게 하셨나요? 과거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나요? 저 초등학교 때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떨까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도 이렇게 인터넷 기반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온라인 수업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학위, 대학이라는 것도 이제는 인터넷 기반으로 지금 의사소통을 통해서 학위를 따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혹시 이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 대학은요. 2014년부터 이제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세요. 50대 1이 넘습니다. 이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이 100%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그리고 세계 7개 도시를 6개월씩 돌아다니면서 어학연수처럼 그러면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다른 대학들을 다녀보는 거예요. 세계 7개 도시를. 그런데 이 대학이 전 세계 혁신 대학 5등에 들었어요. 5위. 4등이 어디냐면 하버드대입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제 1등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 그래서 혁신, 미래를 향해서 혁신해 나가는 그런 대학의 순위로 5등 안에 들어간 대학입니다. 이 미네르바 대학이 학교도 없는데 온라인으로 수업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울대는 15등, 예, 15등 여기 있어요. 여기. 서울대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전 세계 대학 순위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혁신 대학이 순위를 매긴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좀 바꿔나가고 있죠. 혁신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미네르바 대학이 이렇게 뛰어난 혁신 대학으로 선정이 된 것은 그만큼 온라인화된 거죠. 우리 삶이.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고요. 그래서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 다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들 하죠. 학원보다는 이제는 인강으로 많이 조인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였을까요? 인터넷 기반이었던 거죠. 인터넷 기반. 이 인터넷 기반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계속 발전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겠죠. 인터넷 기반을 통해서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분야가 무엇이 발전했냐면 쇼핑 분야입니다. 물건을 사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19년과 20년 딱 1년 차인데요. 온라인 홈쇼핑이 전체의 우리나라 전체 매출액의 50%를 드디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국민이 온라인 홈쇼핑 안 해본 분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온라인 홈쇼핑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이게 점점 늘어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도 굉장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쇼핑이 다 온라인화 될 것이다. 앞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이런 쇼핑 앱들이 개발이 되고 모든 오프라인 쇼핑 업체들이 온라인화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광주 상무지구에 이마트 철수했대요. 그죠? 롯데마트도 철수한다고 그러더래요. 상무지구면 완전 중심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징성이었는데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앱들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건물이 필요 없고 재고가 필요 없이 그냥 물류만으로 충분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죠. 다 온라인화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 기반이었던 거죠. 자, 아메이는 어떤가요? 굉장히 발빠르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아메이 전용 어플리케이션 SABN이 출시가 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걸어다니면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메이 회사는 굉장히 이런 유통 물류 쪽에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다른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굉장히 발전하는 분야. 자, 이제 가상현실 드디어 이제 가상자 나왔습니다. 그죠? 현실은 현실인데 가짜야. 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자, 이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옛날에 이 영화 다 보셨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굉장히 쇼킹했었어요.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자, 톰 크루즈가 막 뭘 가지고 막 영상을 막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 나실 겁니다, 그죠? 이런 시대가 올까? 너무 미래의 이야기 아닌가? 이랬었어요. 근데 자, 이게 뭐냐면요,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차인데요. 이 버스를 이 가상현실 VR 속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디자인을 그 버스 내부 외부 디자인을 평가하는 겁니다. 가상현실로 이제 다 평가하는 그런 기반을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쇼핑할 때 옷을 안 입어보고 나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다 열리겠죠, 그죠? 모든 업체들이 다 이렇게 갈 거니까.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장면 같죠, 그죠? 그리고 이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감동적인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혈액암으로 먼저 하늘 날아간 딸아이를 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어떨까요? 그죠?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과 가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통신이 발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야는 이제 인공지능 분야예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기계를 이제 못 따라가는 시대. 과거에는 기계가 어떻게 사람처럼 해 그랬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이 로봇, 인공지능 로봇인데요, 의사입니다. 얘가 의사 면허를 땄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로봇가 인공지능이 환자를 진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실에서도 이제 로봇팔로 수술도 진행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동차만 로봇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수술도 이제 로봇의 힘으로 인공지능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수라는 게 없겠죠. 그렇죠. 의료 사고라는 게 없겠죠. 정확하게 하니까. 그리고 많이 보셨죠, 이거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 식당들이 한 군데 한 군데 이제 이 로봇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로봇 보신 적 있나요? 커피숍입니다. 그죠? 제가 자주 가는 이제 그 커피숍에도 이게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란 이런 로봇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하는데 이 로봇 대신 일자리가 하나 없어진 거죠. 그렇게 보셔야죠, 그죠? 참 이제 이 기술의 발전이 무엇을 촉진시키냐면 이런 일자리의 변화, 직업의 변화를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가 들어서면서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버렸어요. 거의 반강제로 빨라진 것처럼 이렇게 빨라졌는데 이제 옛날에 이 회계사 굉장히 유망 직종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회계 업무가 컴퓨터화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도 이제 다 온라인으로 보험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죠? 차량 구매도 이제 온라인화 될 겁니다. 해외에서는 온라인으로 다 차를 구매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도입이 안 되고 있는데 곧 뭐 도입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마케팅 회사에서 다 분석을 해보는 것들이 다 이런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것이다. 대신 또 정말 많은 직업들이 새로 나올 것이다. 생길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IT나 이런 거의 발전에 맞춰서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생기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은 현재 이런 없어질 직업에 몸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새로 생기는 직업들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 문제는 그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죠?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는데, 자,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사물 인터넷 들어보셨습니까? 사물 인터넷. 예. 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 휴대폰만 연결하는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모든 걸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옛날에 여러분들 외출하실 때 어때요? 이 생각 나시죠? 가스 밸브 잠궜나? 다시 들어가 보신 적 있는 분? 확인하러 다 경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다 하셨을 겁니다. 코드 뽑았는가? 가스 밸브 잠궜는가? 히터 껐나? 이렇게. 근데 지금 앞으로 이 사물 인터넷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기계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어떤가요? 그러면 다시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얼마든지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이게 컴퓨터니까 이 모든 기계들과 이 스마트폰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계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할 수 있다. 내 집에 뭐 어떤 전기부터 뭐 난방, 어떤 에어컨,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 너무 좋겠죠. 너무 편리할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거리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난방 같은 경우도 추운 겨울날 집에 가기 전에 난방 틀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들어가자마자 따뜻하고. 그렇죠. 그런 시대가 이제 많이들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많이 그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많이 뜨고 있죠? 메타버스.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인터넷 기반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들이 현재 인류를 발전시키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이 인터넷 기반으로 다 탄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가 뭐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메타버스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몇 번 버스가 메타버스냐고. 이 굉장히 새로운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메타버스로 여행도 합니다. 광주 광역시에서 만든 거예요. 어, 어떤 고궁 구경도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합니다. 이게 각각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온라인에 접속해서 나와 동일한 아바타,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를 통해서 사물을 구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도 이제 메타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입학식, 입학식 코로나 시대에 못 모이니까 메타버스로 입학식을 합니다. 세미나도 하고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려고 정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은행권에서. 왜 그럴까요? 창구 직원들 임금이 워낙 높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메타버스로 할 수 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도 편하지만, 왜냐면 번호표 안 뽑아도 되니까. 너무 편하겠죠?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너무 좋겠죠? 그러면 그 각각의 지점을 운영할 필요가 없겠죠? 그 지점이 온라인으로 들어가 버린 거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지점 줄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직원을 전문 상담사만 남겨놓고 다 줄여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고객들은 우리는 너무 편하겠죠, 그죠? 번호표 안 뽑아도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페이스북 창업자죠. 페이스북이 얼마 전에 사명을 메타로 바꿨어요.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메타로 바꿨습니다. 이게 메타버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라는 거죠.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하나의 플랫폼인 거예요. 이 플랫폼 속에 얼마나 많은 부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메타버스 속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했지만 결국은 다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연결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연결입니다. 연결. 그래서 이 가상현실이나 이런 모든 것도 다 사실은 다 따지고 보면 연결 아닙니까? 메타버스가 아무리 나와도 다른 사람 없이 나 혼자만 즐기는 거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제 포커스가 연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 인터넷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어떤 애플리케이션들도 다 마찬가지. SNS도 마찬가지. 다 모든 것이 지금 다 보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 속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왜 기업들이 연결을 자꾸 할까요? 모든 기업들이 연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적 네트워크가 불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다 이거를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적 네트워크가 곧 부라는 거죠. 이제 그 부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여러분들의 네트워크가 이제 현실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아메이 회사가 메타버스를 추구한다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미래가 상상이 되세요? 너무 멋지지 않을까요? 데몬도 메타버스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수백 수천 명 앞에서. 예, 온라인이기 때문에 뭐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괜찮겠죠. 사업 설명도 메타버스로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인원수 제한이 없어요. 너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러 가는 것도 메타버스 안에서 보자. 너무 괜찮겠죠? 메타버스 안에서 못하는 게 없습니다. 동일하게. 나 대신 아바타지만 동일하게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고요. 세미나도 할 수 있고요. 모든 걸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괜찮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이제는 실제 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실생활 속에 다 들어오면서 모든 기술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단으로 연결을 해야 될까? 어떤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모든 기업들은 각각의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은행권도 메타버스를 도입한다라는 게 상담이 필요하니까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도입하는 것처럼 반드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려면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최고의 연결 수단이 있습니다. 최고의 연결 수단. 자, 모든 사람이 쓰는 아이템이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보편성이 있으면 연결하기가 너무 좋겠죠. 아무나 연결할 수도 있겠죠. 또 재구매가 빨라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제품을 아주 자주 쓸 수 있어야 돼요. 반복적인 그러한 구매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적인 연결이 가능해요. 일시적인 연결이 아니라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재구매가 빠른 제품은. 그리고 가성비가 뛰어나다면 그분이 제품을 써보고 만족을 한다면 어떨까요? 지속적으로 스스로 연결을 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 아이템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정말 대기업 부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최고 연결 수단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메이 회사는 1959년에 창업을 해서 이렇게 창업자 가문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전문 경영인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 미시건주 에이다에 직접 본사가 있고요. 제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이제 아메이 회사 진짜 있냐, 공장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네가 가봤냐? 그래. 네 눈으로 본 적 있냐? 본 적은 없다. 그런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헤리티지 캠프를 통해서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를 다녀왔죠. 이 앞에서 이 국기가 여기 쭉 있습니다. 예, 이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그 친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요. 나 갔다 왔다. 있더라.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이 굉장히 큰 공장입니다. 엄청나게 큰 공장인데요. 제가 한때 현역에 있을 때 비행기 제작 공장에서 잠시 개발 업무를 함께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그 공장보다 비행기 제작 공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큰 공장입니다. 아메 회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업이라는 거죠. 아메 회사가. 그리고 전 세계 굉장히 많은 국가와 지역에 이미 진출을 돼 있고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할 것인가? 가장 첫 번째 뉴트라이트.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는 제품이죠. 근데 이 뉴트라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위대한 제품이라는 게 시작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것들을 자체적으로 다 한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한 겁니다. 이런 회사는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의 건강식품 회사가 원료를 사 와서 제조를 합니다. 가공을 합니다. 근데 아메이는
농사부터 짓죠. 그렇죠? 원료 자체를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제품화 시키는 거죠. 이런 것 좀 모든 과정을 한 회사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품질을 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신뢰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템이 왜 비전이 있느냐?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왜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의료기술 발달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래 살아요. 살면 뭐 하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건강식품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다 건강식품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계속 건강식품 시장 규모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식품 시장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니즈 자체가 건강식품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니즈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제 건강식품을 먹어야 당연하다라는 것이 인식이 이제 깔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아메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죠. 그죠? 어,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리 어떠신가요? 너무 괜찮은 제품이죠. 너무 좋은 제품이죠. 그래서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후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몸에 항상 바르고 쓰고 닦는 그 퍼스널 케어 제품, 그리고 우리 집을 청소하는 홈케어 제품, 그리고 우리 좀 전에 보셨던 정수기, 퀸 이렇게 공기청정기 이런 뭐 좋은 제품들이 세계 최고의 제품들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연결 수단이 되는 겁니다. 수단. 그렇죠? 그래서 이 수단을 잘 활용을 해서 원포인 제품, 우리나라 기업 제품까지 있는데 이 수단을 잘 활용을 하면 자, 어떻게 될까? 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자, 생필품이라는 거에 대한 먼저 인식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생필품은 사실은 갓 태어난 아이부터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모든 분들이 쓰는 제품이에요. 모든 사람이 쓰기 때문에 보편화가 확보가 되는 거죠. 필요하니까 근데 그 내가 쓰는 모든 제품을 다 내가 못 만들잖아요. 옛날 자급자족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매를 합니다. 그때 경제 활동을 해서 구매를 하죠. 사서 뭐 하죠? 쓰려고 삽니다. 생필품은 쓰려고 사지 전시해 놓으려고 사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쓰려고 사요. 그런데 이 생필품의 특징이 뭐냐면 소비재라는 거죠. 떨어진다라는 거죠. 쓰다 보면. 그래서 재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반복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템을 가지고 무언가를 우리가 해보자. 사람과 사람을 연결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들을 어디서 살까? 먼저 어디서 사는 게 나에게 이익일까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반 마트에서 사는 것과 아베 마트에서 사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제품들은 정말 많아요. 그죠? 어, 우리가 집에서 쓰는 모든 제품이 다 생필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근데 일반 마트에서 구매를 했을 때와 아메 마트에서 구매를 했을 때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일반 마트에서 구매했을 때는 그냥 캐시백 조금 받고 200점 받고 끝나지만 아메 마트에서 구매를 하면 6,000원 현금을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혜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마트에 대해서 광고를 해줬어요. 무슨 할인 행사 하더라. 이 광고를 해줬다 하더라도 가까이 가서 그 제품 구매했다 하더라도 이 개인들에게 200점씩 주어지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메이는 어떤가요? 내가 광고를 하면 나에게 광고를 한 거에 대해서 이 광고비가 추가로 주어지는 그런 게 바로 이 아메이 사업의 기본입니다. 그죠? 기초죠. 기초. 자, 분명히 연결을 했죠. 그죠? 연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뭘 통해서? 이 생필품이라는 걸 통해서 연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돈들이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과거 대형마트가 없었던 시절에는 이런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공장에 직접 가서 강원도에 있는 공장에 가서 물건을 사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유통을 거친 제품을 우리는 샀었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 돈을 우리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서 발전해서 1990년대 중반에 이제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죠,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대형마트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공장에서 직접 납품받아서 직접 판매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좀 저렴하게 제품을 파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다 일로 간 거죠. 그래서 그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동네 상권이 다 무너졌다는 이유가 바로 이 총판 도매 소매 역할을 하는 일을 대형마트 혼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또 시대가 지나서 발전해서 아까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온라인 홈쇼핑이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 동일하게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데 가게가 필요가 없네요. 그쵸? 재고 부담도 없고 가게도 필요 없고 너무 좋은 거죠. 편리하게 택배 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하게 내가 제품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편리성까지 더해진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유통 방식을 택했느냐? 아메이는 원료 자체를 굉장히 고급화시켰어요. 좋은 원료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자 한 겁니다.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제품들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1959년부터요. 그래서 이 중간에 유통 물류 상인들이 가져가던 돈들을 모아놨다가 우리 소비자들에게 캐시백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게 아메이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느냐? 고품질 중저가 제품을 쓸 수도 있으면서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를 아메이는 회사는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반품이 가능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제품마다 PV가 다 붙어 있는데 이게 캐시백으로 우리가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에 그 속에 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 아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이제 사업인데 그 사업을 열심히 하면 여행도 다니고 상속도 시킬 수가 있다. 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 네트워크가 내 자녀에게까지 물려질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그러면 어, 이 소득의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아메이 제품, 아메이 사업을 알려준 분을 스폰서라고 합니다. 스폰서님이 제품을 써보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들도 제품은 좋으니까 예를 들어 한번 써봤습니다. 써봤더니 너무 좋아서 두 친구를 소개를 해서 두 친구도 아메이 제품을 직접 구매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20만씩 구매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누구 수입이 가장 많을지 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폰서 전체 그룹은 총 80만이니까 6%. 그래서 48,000원이 이 전체 캐시백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하를 빼고 나머지만 스폰서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하는 20, 20, 20, 60만이죠. 6%. 그럼 36,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A, B를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각각이 20만씩이니까 6,000원. 그래서 전체 소득을 계산을 해보면 스폰서는 12,000원, 여러분들은 24,000원, A, B는 각각 6,000원씩입니다. 자, 어떤가요? 소득의 역전이 된 겁니다. 수입이 바뀐 거죠. 먼저 한 사람보다 나중에 한 여러분들이 더 소득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수익 배분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선착순이 아닌 거죠. 노력순인 거죠. 누가 더 많은 노력을 했느냐. 아메이 회사는 그것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메이 제품을 소비를 해보시고 써보시고 너무 좋아서 새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해서 점점 소개도 받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레그라 그래요. 레그. 레그를 형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쭉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선, 그렇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상 공간에 있는 그 선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이제 모여졌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는 260이니까 12% 계산돼서 자 ABC 각각의 이 소비자들이 다 본인이 쓴 만큼 캐시백을 다 받겠죠. 자, 그 캐시백을 다 빼줬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에겐 16만 8천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되는데 아메 회사는 이 물가 연동을 시켜줍니다. PBB 비율에 따라서 물가 연동을 시켜주는데 저는 처음에 이 아메 사업을 검토할 때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아메 사업을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직업군인으로서 군 생활 20년을 하고 퇴직을 한 사람인데요. 제가 직업군인 생활을 한 이유가 뭐냐면 연금은 연금인데 물가에 연동이 되는 연금을 받고 싶었어요. 국가에서 주는 연금들은 다 물가 연동을 시켜주죠. 그래서 저 또한 이 물가 연동이 되는 연금을 받고 싶었는데 아메 회사 수익 구조를 보니까 이 물가 연동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공무원 연금과 동일하게 같은 비율로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연금이 바로 이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검토하던 2007년도 당시에는 이 비율이 1.43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직접 검토했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지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비율을 계산하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27만 7,200원이라는 캐시백이 발생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소득으로 들어가겠죠. 자, 내가 쓴 제품보다 사람들을 연결했더니 쓴 제품보다 더 많은 소득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결국 사람들을 연결하면 부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을 우리가 함께 추구를 하는 거죠. 좀 더 확장을 한번 해볼까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되면, 자, 이렇게 전체 여러분들 중심으로 400만 이상이 되면 이제 브론즈 빌더에 적용이 되면서, 자, 전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7만 4,200원이 여러분들의 소득이 되는데, 이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각 레그별로 60만 이상씩 세 레그가 형성이 되고, 전체 400만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은 브론즈 빌더라고 인정을 받아서 첫 번째 아메이 회사의 첫 번째 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론즈 핀을 받으면서 30%를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4만 6,460원입니다. 자, 매달 이 70여만 원이 여러분들의 소득으로 들어간다면 너무 괜찮지 않나요? 사실 진짜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 레그가 사람들이 더 많이 연결이 됐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1200만이라고 계산했을 때 21% 계산을 해서 ABC 레그 각 레그를 다 계산해서 소비자들이 다 캐시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요, 여러분들께서는 136만 1250원의 소득이 발생되는데, 만약에 브론즈 빌더가 적용이 된다면 170여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1100만 점 이상부터 이 퍼포먼스 플러스 인센티브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39만 6천 원이 추가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200만 원 전후 정도의 소득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1000만 점 이상이 되면 SP가 되는데, 보통 요즘 SP 되시는 분의 소득이 200만 원 전후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20년간 군 생활을 해서 국가에서 지금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데,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처음 받을 때에 비해서 많이 올라서 145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매달. 매달 25일 날 저는 받고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은 어때요? 제가 군 생활 20년 한 것보다 훨 낫죠. 그죠? SP 되는데 한 20년 걸릴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저는 처음에 이 아메이 사업을 검토할 때요, 굉장히 이 사업이 연금 만드는 일인데 연금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연금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인 김효민 리더님한테 적극적으로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모든 지원을. 뭐 집안일은 제가 다 하고요. 제가 타고 다니던 차도 제 아내 주고 전 버스 타고 다니고, 진짜 아이들 제가 다 돌보고, 일을 하면서도 직장 출퇴근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서포트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김유민 리더님이 고맙다고 7년 아메 사업하고 7년 만에 저를 퇴직시켜 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자유롭게 지내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40살에 은퇴하는 거 남자들 입장에서는 꿈입니다. 꿈. 제가 처음에 40살에 퇴직한다고 했을 때 제 주위 동료들이 나가서 할 게 뭐 있다고, 할 게 뭐 있다고 퇴직하냐,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건데 많이 물어봤어요. 궁금하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나 놀 거야. 그랬더니 제가 퇴직하고 소문이 어떻게 돌았느냐면, 뭐 주식 투자해서 대박 났다더라, 상속받았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이상하게 막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1, 2년 지나고 나서 야, 걔 다단계 한다더라. 근데 지금 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지금의 생활이. 자, 그래서 이런 1000만 점 이상의 네트워크를 가지신 분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요, 1000만 점 이상이 되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고 재구매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플래티넘이 되시면 지금 뉴핀 보너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250만 원, 그 다음에 80만 원, 그래서 총 330만 원의 뉴핀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12달 내내 유지가 되면 이 파운드 플래티넘이 되시면서 뉴핀 보너스 무려 5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170만 원, 그래서 총 670만 원 뉴핀 보너스.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추가금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연말 보너스도 플래티넘 이상부터 받을 수가 있고요. 해외여행 기회도 있죠. 지금 올 9월부터 시작된 회계 연도가 바로 이제 싱가포르 가족 여행이죠. 가고 싶으시죠? 저는 이 싱가포르 가족 여행은 이제 갈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23년 4월 경에 가죠. 그때쯤 되면 다 좀 팬데믹 상황은 좀 어느 정도 정리돼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자체가 굉장히 고급진 도시죠.
그래서 멋진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전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A라는 분이 가장 먼저 아메 사업을 했지만 그 나중에 한 B가 스폰서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두 조의 플래티넘을 성장시켰다. 그럼 사파예요, 그죠? 나중에 시작한 C가 스폰서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에메랄드. 가장 마지막 시작한 이 D가,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더니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의 소득이 더 많죠. 결국은 아메 사업은 노력순이라는 거죠. 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윗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 분명히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노력한 만큼 모든 것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도와줄수록, 다른 사람을 도와줄수록 여러분들도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아메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요, 브론즈 핀부터 쭉 있어서 지금 저는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멉니다. 파운드 크라운 엠버서더 이상을 성취하면 그럼 끝이냐? 또 다른 핀이 새로 생기죠. 그렇죠? 아메이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희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메이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합리적인 직접 판매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죠. 그 소비자 100% 만족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입비도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운 사업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강요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죠. 점포도 필요 없죠. 지역에 상관없죠. 특히 지금 SNS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가 와서 해외에도 이제 상관이 없죠. 그리고 굉장히 평등합니다. 먼저 한 사람, 나중에 한 사람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품 구매 가격이 있다라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노력한 만큼 실적에 상응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 그리고 굉장히 실생활에 가깝죠. 아메 사업의 처음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메 사업은 내 지인들, 그죠? 내 가까운 사람들보다 먼저 진행이 되죠. 굉장히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생필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메 제품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구비를 하고 있죠. 아메 회사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아이템이고 또 윤리적입니다. 현행법 철저하게 준수하죠. 좀 가끔씩 어떤 분들은 너무 깐깐한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시장을 보호하는 일인 거죠. 우리 스스로의 시장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 아메이 회사가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될까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그렇죠? 연결을 한다. 자, 많은 분들이 돈으로부터 어떻게 돼 있어요? 구속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고 생업에 전념하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당장 우리 가족의 생계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으로부터의 자유가 뭐 어떤 자유냐? 굉장히 중요한 아주 큰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씩 쪼개서 무언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뭘 해보자는 얘기입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은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다 설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물을 파요. 삽으로 우물을 파든 포크레인을 파든 효율성의 차이지, 그죠? 시간당 임금의 차이지. 우물을 파는 거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우물 파는 행동은. 그래서 물을 마시기 우물 파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우물 파고 물 마시고 쉬는 시간에 산 위에 있는 호수에서 파이프를 연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물론 이 파이프를 연결하는 이 공사하는 시점에서는 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 나오는 상태는 공사 못 하잖아요.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던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물도 안 나오는데 너무 헛수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꾸준하게 공사를 진행해서 이 파이프가 완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공이 되면 더 이상 물을 파지 않아도 되겠죠. 우물을 파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이 인쇄소득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한 것과 동일하게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이 돈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짜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요. 사람으로부터의 자유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참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자, 그런데 돈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모든 것의 자유의 출발점이지 않는가? 출발점. 이것이 돈이 다는 아니지만 모든 것의 출발점은 돈으로부터의 자유.
내 생계가 해결이 되는 그 순간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이 001, 이 0015기가 제가 이제 설계 업무를 하면서 개발 업무를 할 때 참여할 때 테스트했던 비행기입니다. 테스트. 근데 물론 날아다니지만요. 이게 제가 광주 이사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5개월 지난 때입니다. 2006년 4월 달에 부대에서 이제 부대 개방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놀러 가자 그랬는데 아이들이 참 기대를 했겠죠. 근데 간 곳이 아빠 직장이야. 그래 땡볕에 우리 둘째 딸 시무룩해가지고 어디 좋은 놀이동산 가는 줄 알았더니 그죠? 막내 제품 안에 있던 둘도 안 된 그 아이.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아이 넷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랬던 저희가 아메 사업을 통해서 첫 여행 태국 치앙마이에 갔어요. 제 품에 안겨있던 애가 이렇게 컸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그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첫 여행을 가죠. 물론 저는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스포츠 머리, 빡빡머리입니다. 그래서 참 첫 해외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저는 첫 해외여행이고 우리 가족들도 다 첫 해외여행이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즐거웠던 그런 추억이 있고요. 우리 막내는 지금 고1인데 여전히 이 코끼리 탔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좋았다고. 예, 아이들에게 참 좋은 즐거움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 큰딸이 이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선택을 해요. 아빠 저 유학 보내주세요. 그러지 마라. 너 큰딸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벌써 동생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간 곳이 중국 하얼빈에 있는 만방국제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죠. 6년 생활을 하고 여기 이곳이 북경대 대학 도서관입니다. 북경대에 들어가서 지금 복수 전공까지 하면서 학위 2개를 도전하고 있는데요. 11월 초에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눈 왔어요. 그래. 벌써 북경은 눈이 왔네요. 그죠? 그래서 자기 기숙사에서 본 이 대학교 전경입니다. 너무 예쁘죠. 우리나라도 곧 이제 눈이 오겠죠. 두 번째 여행을 저는 언제 갔냐면 2012년도에 브루나이 공화국을 갔습니다. 이때 좀 사연이 좀 있습니다. 군인은 해외 여행을 할 때 항상 그 허가를 받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첫 해외 여행은 제가 어떻게 허가를 받았냐면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내가 여행을 가는 거다 해가지고 해외여행을 처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군생활하면서 아무리 돈 모아도 매년 해외여행 가는 건 어렵잖아요. 그것도 브루나이야. 이거 만만치 않은 곳이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허가서에 신혼여행이라고 적었어요. 신혼여행. 내가 사실 신혼여행을 못 갔다. 못 갔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신혼여행을 가서 이때도 이제 현직에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 부부 우리 단둘이 여행 간 건 해외여행을 간 건 처음이잖아요. 또 아까는 이제 2011년도 치앙마이 가족여행이기 때문에 애들 챙기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 부부가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브루나이 공화국은 모든 것이 너무 럭셔리했었던 그 곳인 것 같아요. 너무 기억이 많이 남는 곳입니다. 그 시절 2006년 5월 달에 이 사진을 찍은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큰딸이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막 들어가서 학교 선생님이 가족 사진을 찍어 오라 그런 거예요. 가족 사진. 그래서 사진관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진관 갈 돈이 없어서 똑딱이 카메라 삼각대 세워서 거실에서 찰칵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인상 쓰고 있냐고. 인상 쓴 거 아닙니다. 학교에 제출하는 사진을 어떻게 아빠가 인상 쓰고 찍겠습니까? 그죠? 웃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힘들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면요,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안 나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그랬던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2013년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여행을 갑니다. 그쵸? 근데 특징이 있죠, 특징. 머리가 길었네요, 그죠? 이때도 사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행은 어쨌든 돈 모아서 갔다고 치고 두 번째 여행은 신혼여행이라고 치고 근데 매년 여행 가는 건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퇴직을 해버립니다. 도저히 이제 허가받을 자신이 없어서 퇴직을 했는데 어때요?
웃는 모습이 참 예쁘죠. 근데 이 전화면과 보면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잘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제가 의도하고 찍은 건 아닌데요. 어느 날 사진을 정리하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다. 위치가. 그렇죠. 시간만 달라진 거예요. 맞죠? 자, 시간이 달라졌는데 저희는 김현민 리더와 저는 그 달라지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했던 거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계속했던 거죠. 광주에 이사 와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 생필품 누구나 다 쓸 거야. 제품이 좋으니까 계속 쓸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연결하기 시작했더니 어느 순간 아이들도 크지만 이렇게 멋진 여행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어요. 크루즈 여행도 했습니다. 이 크루즈 여행을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크루즈 여행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너무 좋습니다. 보통 여행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전 지중해 크루즈 너무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김현민 리더님이 크루즈 여행 때 한번 갔다 오고 나서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럼 너무 재밌게 놀 텐데, 더 재밌게 놀 텐데 그런 생각을 말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드디어 이제 지중해 크루즈 너무 기대가 됩니다. 발리도 또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갔어요. 이때는 큰 딸은 못 갔습니다. 발리 때는 그 대학교 공부해야 된다고 학교에서 제발 좀 부탁한다고 매년 여행 가는 게 어딨냐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말리길래 큰 딸도 동의해서 이게 우리 셋만 데리고 갔습니다. 두바이도 다녀왔어요. 현지인 같죠? 다들 현지인 아니냐? 실제 살아있는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이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저는 직업군인이었잖아요. 이 미주리함을 보면서 너무 놀랐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오래된 배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미국 사람들이 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미주리함이 사실 6.25 때 인천 상륙작전할 때 그 앞바다에서 포격하던 그 배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항복문서 사인했던 그 배입니다. 그 배 위에서 사인을 하잖아요. 그 전함이에요. 근데 이 전함을 하와이에 정박시켜 놓고 뭐로 쓰고 있냐면 현재 박물관으로 쓰고 있거든요. 박물관. 자,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굉장히 진중하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곳을 방문하는 것도 저는 정말 기쁨이었는데 이 배의 갑판에서 저희가 파티를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오래된 이 전함은요, 여자들이 타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남자들만 타는 배입니다. 좀 신성시 여겼던 전함이기 때문에 그랬었고, 뭐 이 배 안에서 술을 마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근데 이 배 안에서 배 갑판에서 파티를 하는데 전 너무 놀랐어요. 이곳이 군 기지 안에 있습니다. 미국 해군 기지 안에 있는데 해군 기지 안에서 파티하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 배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배 갑판에서 파티한다는 거 상상해 가세요? 미주리 이 배 전함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그만큼 아메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저는 그때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삿포로 여행을 또 많이 다녀왔습니다. 첫 스키를 저희 가족 모두 첫 스키를 삿포로에서 탔어요. 삿포로에서. 저희 아이들은 정말 잘 타더라고요. 그냥 처음 타는데도. 근데 저는 못 타겠더라고요. 안 돼서. 많이 컸어요. 막내가 키가 제일 커요. 저희 집에서. 막내가 지금 키가 제일 큰데. 그리고 오따루에서 저희 파트너 가족들과 함께 정말 멋진 야경을 함께 관광하기도 했고 이렇게 멋진 여행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60 라스베가스 초대를 받아서 이 라스베가스도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창업자 가족과 지금 현재 경영인이시죠 CEO 이분과도 함께 사진 촬영도 하고요. 라스베가스 A70 꼭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멋진 도시입니다. 밤이 화려하고 세계 최고의 그 밤이 화려한 걸로는 세계 최고의 도시인 것 같아요. 너무 멋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죠? 저도 이제 저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사진 촬영한다고 한번 딱 당겨봤어요. 근데 별거 없더라고요. 꽝 이렇게 나왔어요. 자, 시간은 돈입니다, 그죠? 근데 시간은 돈이라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늘 저희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잘 쓰라는 얘기죠. 그만큼 소중하니까 한 번 지나간 시간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시간을 돈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합쳐져서 엄청난 부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귀신 카이로스 지나가면 못 잡습니다. 그죠? 반드시 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명강사님답게 아주 칼같이 끝내주셨어요. 마지막에 우리 리더님들이 박수가 절로 나오게 정말 이렇게 딱 마무리해 주셨네요. 정말 저는 이 우리 리더님의 그 사진, 그 변천사를 보면서 저건 진짜 찐 미소다. 정말 인생의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우리 아이들 정말 그 사진 속에 아이들의 그 성장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니까 굉장히 그 사진만 보는데도 마음에 그 뭔가 뭉클한 마음이 좀 드네요. 그래서 맨 처음 그 가족 사진 아이들이 아무도 웃고 있지 않았는데 그 다음 사진에서부터 활짝 웃고 있는 그 얼굴이 그 모습이 얼마나 이게 마음속에 흐뭇하게 다가오는지 정말 저희 가정에도 이런 자유함이 빨리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저는 우리 소남수 리더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소남수 리더님이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강의를 하고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김현민 리더님이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 남편의 꿈이 한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꿈 목록에는 남편 한량 만들어 주기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김현미 리더님이 7년 만에 이렇게 멋진 퇴직을 하게 해주셨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그 노하우를 제가 가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 누구나 다 정말 이렇게 자유로운 퇴직하고 싶으시겠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주 우리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 좋은 시간 정말 우리 남성 리더님들은 정말 저는 이게 딱 강의를 칼같이 끝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정말 우리 남성 리더님들의 이런 이 달란트를 우리 이곳에서 저희에게 많이 나눠주시는 이런 기회가 많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리더님들과 너무 좋은 에너지들을 많이 주고받은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의자에 붙어있는 그 이름표 그 쪽지만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한 주간 동안 좋은 카이로스의 시간 많이 만드시고 다음 주에 이곳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